자, 돌고 돌아서 다시 이제 이 자리에서 결론입니다. 자,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인생 이어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리와인드 할 것도 없어요. 이후에도 계속 흔들렸으니까요. 경험을 해보시고 구매 결정을 해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좀 난잡하게 K-팝을 들을 때 장르적 문제가 일어난 아이폰은 아이폰 16 프로 맥스 512 데저트 티타늄입니다. 자, 이거 영어 공부부터 하고 이거 수리받으러 가야 되나 이거? 점검, 구독과 좋아요. 자, 지금 아이폰 카메라가 이렇게 딱딱 흔들리는 지금 경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며칠째 몇 번째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증상인데, 분명히 거치를 해놓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딱딱 하고 자꾸 흔들려요. 지금 이게 좀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거 AS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아이폰 16 프로 맥스 구매를 했는데요. 지금 한 달째 쓰고 있는데 뭐 충격이나 이런 걸 준 적이 없는데, 카메라가 영상 촬영을 할 때 화면이 자꾸 튀거든요. 위아래로 한 조금씩 딸깍딸깍 하는, 주기적으로 계속 튀어서 영상 녹화본 최종권이 튑니다. 위아래로 틱틱 하면서 고정해놓고 찍었는데도 이게 화면이 계속 위아래로 딸깍거리는 느낌으로 흔들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최종을 날 반납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보고된 문제에서는 고객님 같은 현상은 지금 없거든요. 처음 지금 발생하는 오류인 것 같고요. 네. 또 한번 애기는 일단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고객님 오늘 만약 명동 방문하시게 되면 오후 4시 25분 딱 한 칸 자리가 남아있긴 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 시간에 방문하겠습니다. 원격 지원으로 폰을 바로 점검해 주시기도 했고요. 덕분에 빠른 조치가 가능했죠. 우리나라 애플 스토어가 군데군데 생긴 덕분에 참 많은 이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의 찾기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제발요. 사실 애플 제품을 쓰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없었거든요. 지금 십몇 년을 쓰면서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거는 좀 의외입니다. 이게 이제 고질적인 OIS라고 하죠. 흔들림 센서 요 에러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이렇게 딸깍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 근데 고정해놓고 이렇게 딸깍거린다?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보이죠. 그래서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백수라는 이점을 살려서 바로 방문 일정을 잡고 내방을 했습니다. 왜 애플만 오면 비가 오냐 이거. 삼성처럼 상담 창구 방식이 아니라 그냥 진짜 카페처럼 친구 만나듯이 점검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AS 스타일은 난생 처음이라 진짜 되게 어색하게 부동 자세로 앉아서 있었는데, 매 과정을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긴장감이 금방 풀어지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고장 원인은 초기 불량인 것 같다고 해주셨네요. 이런 불량 사례가 접수된 적이 없다고 하시기도 했고요. 업데이트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업데이트 내용에 카메라 관련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패치가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계 문제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해주신 거겠죠. 교품은 간단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기기를 원래는 초기화해서 가져다 주고 바로 새 제품을 받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가는 길을 촬영한 영상들을 백업해야 되기도 했고, 그래서 좀 잠깐 기다리기도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전면 카메라 문제가 없는지 다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지금 이제 교품 받고 와서 또다시 딸깍거림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초점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딸깍거리는 거인지,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 피사체를 잡기 위해서 딸깍거리는 건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두 가지 경우에 다 이제 딸깍거리는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 찍는 작은 깐의 이 클립 자체가 딸깍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멀어질 때 한동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딸깍거리다가 갑자기 확 다가와서 딱 포인트를 잡고 빠지게 되면 자꾸 딸깍거리는 거예요. 자, 돌고 돌아서 다시 이제 이 자리에서 결론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자동으로 포커스를 맞춰주고 인물에 초점을 정확히 맞춰줘야지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 건데, 이게 안 됐단 말이죠. 과연 잘 찍혔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뀐 폰은 잘 됩니다. 복구에 거의 만 하루가 걸리긴 했는데 잘 작동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아이폰이 비싸진 만큼 사후 서비스가 상당히 매끄럽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전 영어 할 줄 아세요? 사태 이후 서비스 응대 수준을 많이 좀 끌어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영어 할 줄 아세요? 사태를 간략히 이야기하면 한 맥북 유저가 맥북 운영체제를 빅서로 업데이트했다가 벽돌 현상이 발생을 해서 가로수길 애플 스토어로 AS를 받으러 갔는데 가로수길 측에서는 소비자 과실을 하면서 50만 원의 수리비를 요구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혹자는 글쓴이의 맥이 너무 구형이었기 때문에 수리비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긴 했지만 서비스 응대면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수리 담당자가 스스로를 최종 책임자라고 하지를 않나 자기 같으면 내 잘못이라고 인정했을 텐데 라고 말한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최고 담당자 불러 이름 아래 영어는 할 줄 아시고? 라고 물었다는 부분이 크리티컬이었죠. 이는 상당히 이슈가 돼서 각종 언론사에서 보도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미지로 검색해보세요.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때 이후 많이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서비스가 너무 매끄러워서 저 영어 할 줄 아세요 사태를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지난 생방송 때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셔서 기억이 났네요.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영어 할 줄 아세요? 아마 전에 이거 이슈 있었죠. 영어 할 줄 아세요? 제가 만난 담당자분은 굉장히 친절하셨고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일이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AS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더불어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검사도 직접 해보시고 테스트도 해보시고 하시면서 발생한 문제가 소비자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을 해주셔가지고 더 많이 안심이 되기는 했습니다. 뭐 사실 전부 다 매끄러웠다면 참 좋았겠지만 중간에 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았어요. 문제가 된 건 제가 스토어를 방문했던 시점이었는데 이게 초기 불량으로 인한 교품 기간이 30일이라는 기간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30일하고 2일이 지난 시점인 11월 22일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걸 카메라 수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건 10월 10일에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었죠. 영상 파일도 있고. 근데 이걸 단지 방문 시기가 이 시점이라고 해서 수리로 돌린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냥 교품 받아서 리퍼폰이라고 하더라도 완제품이 낫지 이걸 한번 깠다가 수리를 했다가 다시 덮었다 이거는 조금 좀 찜찜한 부분이 되거든요. 이거 이 상태로 뭐 결론이 나서 수리로 가면 좀 많이 아쉽겠다 이 생각은 좀 하긴 했는데 운이 좋은 건지 아직 카메라 관련 수리 매뉴얼과 부품이 없어서 교품으로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폰으로 잘 받아왔습니다. 아유, 이 자리를 빌어서 서비스해주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결론입니다. AS는 잘 받았고 아이폰도 잘 돌아갑니다. 광각 카메라에서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AS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계가 비싸고 글로벌하게 많은 지점이 생기고 기업의 주가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나라도 차별 대우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비닐만 까도 반품이 안 되고 단순 변심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비자 과실일 수 있으니 우리는 이거 책임 못 진다. 아예 안 떨어뜨렸다고 네가 자신할 수 없지 않느냐? 네가 충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겼을 수도 있을 문제였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 없이 잘 마무리가 돼서 애플의 AS 정책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제 충격으로 인한 어떤 문제사항이 모든 로그로 기록이 남고 그런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이 애플 아이폰이 뭐 사고를 당한 것 같은데 신고할까요?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를 베이스로 해서 충격에 대한 로그 기록까지도 모두 다 이 아이폰 안에 남게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좀 다르게 말을 하면 요거 떨어뜨려가지고 문제가 촉발된 거라고 하면 사실 이제 빼박 없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거 좀 양날의 경험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여러분들의 애플 AS는 어땠나요? 댓글로 경험담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곰빠! 근데 확실히 진짜 애플의 서비스가 무례했다던가 너무했다던가 뭐 요거는 진짜 옛날 말이 된 것 같습니다. 어딜 가든 고객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AS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카페에서 편안하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듯이 서비스 응대를 해주시는 AS가 정말 기억에 남았습니다. 너무 서비스 좋았습니다.